우리 동네의 과거를 알면 지식이 쌓이고, 현재를 알면 즐거움이 쌓이고, 미래를 알면 가치가 쌓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최고봉 진행자 신경림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동네는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고요. 인구는 약 17만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심은 선생, 김대건 신부와도 연관이 밀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외목마을입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의 동네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에 찾아온 이곳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지금부터 당진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이처럼 좌우명은 그 사람의 성향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홍장 당진시장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시장님의 좌우명을 공개해 주세요. 네, 제 좌우명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들 사는데 임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그 한평생 동안 자기가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자로 이렇게 좌우명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아주 젊어서 청년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부터 그 철학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정신적 방황, 갈등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거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정말 멋지게 좀 살아보자. 그 중에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폭력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일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아주 어려서부터 하면서 그것이 지금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담긴 좌우명 같습니다. 좌우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김홍장 당진시장의 좌우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이 땅의 역사를 통해 우리 동네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님, 당진의 대표적인 역사유산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 당진에는 역사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기지시가 있습니다. 기지시는 본래 기계틀 자하고 또 연못의 못자, 틀못이라고도 하고 틀못이라고도 하고 또 그러면 그 전에 예전에는 이곳에 그 장이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이 서서 시가지를 형성한 그래서 틀못이, 틀무시, 기지시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지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기지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2015년에 등재됐는데 이 줄이 무려 길이가 200m, 이 둘레가 1m, 무게가 40톤입니다. 이 줄이 이 원줄은 이렇게 크고 그 이제 곁줄이 있습니다. 곁줄을 쭉 만들어서 많은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줄을 당기는데요. 이 줄의 유래는 수상과 수화로 나눠서 줄을 다리는데 수상이 이기면 안녕을 되찾고 또 수화가 이기면 풍년이 된다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특히 지금은 수상과 수화로 나눠서 이 줄을 합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좋은 줄다리기입니다.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줄을 다기다가 2012년도부터 이제 매년 4월에 줄을 당깁니다. 이 줄을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단을 끊어서 이제 다려서 먹으면 애군이 없어지고 또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는다 이런 유래가 있어서 그 줄을 당기면 그 당겼던 분이 다 절단해 갑니다. 이런 유래가 있는 기지지 줄다리기,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지 줄다리기가 우리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당진시에 깃든 역사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과거를 넘어 당진의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장님,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동네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당진의 대표적인 명소 또는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 먼저 면천 읍성입니다. 면천 읍성이요?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 그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면천 읍성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언제 축조된 건가요? 네, 이건 백제 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축조된 것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조된 것은 조선 초기에 이 형태를 갖추고 읍성으로 이렇게 축조되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걸어가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까요? 네. 시장님, 여기가 면천 읍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읍성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져요. 네. 보통 뭐 한양 도성이라고 네. 해서 도성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그렇죠. 읍성과 도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읍성은 이 안에 있는 은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조된 그런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성과 읍성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성과 읍성이 거의 형태는 비슷한데 규모가 도성은 사직 종묘가 있는 곳이고 이것은 은민들이 생활하던 곳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이게 조선 초기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건축법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형태. 조선시대에 이런 읍성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당진에는 이 면천 읍성뿐만 아니라 당진 읍내에도 이런 성이 형태가 좀 남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곳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다른 곳들도 조성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동문, 서문, 북문 세 가지를 하려는데 이 목표를 2025년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남문을 비롯해서 뭐 동, 서, 북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면천 읍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면천 읍성은 본래 타원 형태의 사각형 형태의 타원형인데요. 둘레가 1.2km, 평수가 약 16,000 입방미터 정도, 약 8,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 약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거를 이제 이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서부터 또 시설 결정하고 또 이것을 결정되면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 고증 이런 것들을 걸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와, 여기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은행나무가 면천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551호로 지정돼 있고요. 수령이 무려 1100년이나 됐습니다. 네, 100년도 오래됐는데 110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살펴보면 이렇게 고목이 이렇게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 은행나무에는 설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설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은행나무에 깃든 설화는 이 지역 면천 지역에 우리 고려 태조 왕건의 오른팔이었던 복지엄 장군이 있습니다. 그 복지엄 장군 복시가 시조가 이곳 면천입니다. 면천 복시입니다. 복시가. 바로 여기가 그곳이군요. 예, 그 복지엄 장군이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영랑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복지엄 장군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데 여러 약을 처방을 해도 낫지 않았는데 이 딸에게 어느 분이 오셔서 누룩과 찹쌀 또 진달래 꽃을 비벼서 술을 담궈서 100일 있다가
드리고 또 특별히 이 은행나무를 심고 이 은행나무 밑에서 기원을 하면 병이 낫겠다 해서 그대로 영랑공주가 시행을 했는데 실제 술을 담궈서 드렸는데 지성을 드리고서 드렸는데 나았다 이런 설화가 깃든 그런 은행나무입니다. 그렇고 듣고 보니까 딸도 네. 굉장히 효녀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그 술을 빌었던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아미산에서 내려온 좋은 물인데요. 그 우물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어떤 모습일지 빨리 가볼까요? 네. 여기가 안샘인데요. 아까 1100년이 된 나무 앞에서 옛날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복지겸 장군의 딸 영랑이 아버지를 위해서 빚었다는 그 술이 바로 이 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나무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안샘은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은행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태국 쪽부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바로 이 물이 말씀하신 대로 영랑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물을 가지고 누룩, 진달래꽃, 그 다음에 찹쌀을 비벼서 술을 담궜는데요. 이 술이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명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두견주, 경주, 법주, 문배주 이 3가지가 국가 지정문화재의 술인데요. 그 술 맛을 한번 이곳에 갖다 놨는데 보실래요?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술인데도 맑고 왠지 정겨운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에요. 1000년 전에 이 술을 담궈서 아버님한테 드린 영랑공주의 그 효심이 아마 배어날 겁니다. 네, 영랑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천읍성안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곳곳에 보이는 건물들도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면천 읍성 내에 대표적으로 이 그 미술관 있잖아요. 이게 본래는 면천 우체국 자리였는데 이게 1970년도에 건축했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아니겠어요? 이 건축물을 지금 미술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전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면천 읍성 내에 근대 그 조선 말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런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천 읍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 읍성의 활성화를 꾀하고 그런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골정지라고 하는데요. 연암 박지원 군수가 조선 후기 이곳 면천 군수로 4년 동안 재직을 했어요. 재임 시에 이곳이 버려진 저수지였는데 이 앞에 제방을 쌓아서 이 물을 가두어서 인근에 농사를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연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건곤 일초정이라는 이런 그 마루가지 하늘과 땅 사이에 초가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암 박지원 군수께서 이렇게 그때 건축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연꽃들 가운데에 정자가 있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그럼 저희 한번 가서 앉아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와,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연꽃을 바라보니까요. 기분도 좋고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그렇죠. 연꽃 보니까 편안하시죠? 이곳이 건곤 일초정이라는 그 누각인데 연암 박지원 군수께서 이렇게 건축을 했고 이곳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담소도 나누고 또 현안도 논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왠지 이곳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편안하게 대화를 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오늘 면천읍성 곳곳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다니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아직 당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당진의 자랑거리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천읍성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시장님, 저희가 둘러보고 오니까요. 다양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진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자랑거리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곧 외목 마을입니다. 외목 관광지. 외목 관광지는 외가리 형상을 담고 있다 해서 외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안에서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동해안의 그 일출은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다면 서해안의 일출은 서정적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2009년으로 기억되는데 태안에 허베이 스프리토라고 큰 배가 침몰해서 기름 사건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이 서해 바다에 기름이 많이 번져서 저희 당진까지 그 기름때가 와서 피해를 봤는데 그 허베이 스프리토에서 나오는 그 사회 환원금 그걸 가지고 그곳에 조형물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해상 조형물 중에 가장 큰 조형물입니다. 그 포항의 호밋곶이라는 그 해상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도 한 3.8배 큰 약 한 38m 정도, 40m 가까이 되는데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서해안의 명소 외목마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서해안에서 바라보는 소박한 먹과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시장님, 당진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에 답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당진 시민들의 궁금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고den면에 사는 청년 장유선입니다. 제 나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겠지만 요즘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당진에 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년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합덕읍에 사는 이민경입니다.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이들과 마음 놓고 산책을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됐는데요. 당진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면천면에 사는 오수권이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이젠 우리 마을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당진 시민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청년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당진의 청년 지원 정책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요즘 청년 문제,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죠. 저희 시에서는 청년들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청년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청년센터 나래를 만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도서관도 준비되어 있고 또 청년들이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되어 있고 이쪽에서 일자리 또 즐길 자리, 놀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곳에 이번에 더 확장해서 청년센터를 만듭니다.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 그리고 또 정보, 콘텐츠 랩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저희 시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정하고 그곳은 그 공간은 청년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생활임금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한 달에 31만 1,000원 이상의 그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책을 펼쳐서 우리 청년들이 당진에서 보금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책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바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변화와 발전 중에 철강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취약한 산업구조인데요. 임해영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3개 있고 그 외에 이제 한 1,300만 평의 산업단지인데 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일종 사업장인 현대제철과 동서화력발전소에서 우리 당진시의 대기오염 물질의 약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이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14년도 기준 약 30%를 줄이기로 협약을 하고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 계획들을 전부 공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매연가스가 많이 배출하는 디젤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또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수자동차 보급, 또 3륜차, 2륜차 이런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 이런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또 이런 일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체크할 수 있는 그 신호등도 만들고 또 전 학교에 공기정화기도 다 보급을 했고요. 우리 당진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문의해 오셨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참 주제가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그러나 제가 민선 6기 때 이어서 민선 7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당진이 경제 활력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진에 약 한 1,300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라미도로부터 리조트도 유치했고 골프장도 유치했고 또 LG화학, 한일화학 등 또 종근당 기업으로부터 건강식품 회사 작년 금년도에 90개 기업을 유치했고 약 한 8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용 효과가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당진 시민 여러분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당진시청 열린시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진시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당진시의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시장님, 먼저 이 당진형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당진 지속가능 발전 정책은요, 제가 민선 7기 최상위 정책으로 삼고 전 부서가 협력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가는 과제인데요. 많은 논의 끝에 UN 회원국 193개 국가가 지난 1915년 9월에 제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을 선정하고 이것이 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회원국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시는 국가보다도 먼저 2017년도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17가지 목표를 연동해서 똑같이 17개 지표를 가지고 우리 시에 맞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은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 도시를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 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실천하느냐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시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을 최상위 정책 기조로 놓고
제가 시장 직속기관의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당진시는 지금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인문 도시, 인권 도시, 평생학습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방점을 두고 사람이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안전한 도시, 국제 안전 도시도 지금 인증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당진시가 이 지속 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아주 최상의 정책 기조를 놓고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진삼 예정이 바로 주민자치 정책인데요. 여기서 주민자치 정책은 어떤 건가요? 네, 주민자치 정책이란 주권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권행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민주주의를 선포합니다. 2조에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국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저희는 주권 행정을 펼치고자 주민자치를 시행하는데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했습니다. 이 박람회 기간에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은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주민자치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당진시의 사례를 이렇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읍면동의 주민총회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각 기업체와 시, 민간이 참여해서 여러 기관들이 해서 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면 공가 처리로 하기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주민자치의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논의장을 오려면 연가라든가 휴가를 내고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하고 우리 시민사회 또 여러 유관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이 주민자치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가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 협약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저희 시 당진시를 중심으로 더 활성화돼서 전국이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동력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당진시의 미래,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했는데요. 시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네. 당진시는 이런 곳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진시, 지속 가능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곳, 안전한 도시, 평생학습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 지속 가능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당진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네.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